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는요. 오늘도 좀 날씨가 흐릿흐릿했는데 날씨 때문에 정말 경기 운영에 차질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지난주 정말 비로 인해 야구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었는데요. 예정된 30경기 가운데 11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예정됐던 5경기가 모두 취소된 가운데 이튿날인 30일에도 4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주말엔 금토 이틀간 부산 경기가 진행되지 않기도 했는데요. 시즌 막바지로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일정이 자꾸만 밀리다 보니까 현장에선 이러다 눈을 맞으며 야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 참고로 지금 한 해 가장 많은 우천 취소가 2015년에 81경기였거든요. 네. 지금 76경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태풍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날씨 사정이 변수가 많아요. 그럼 이게 역대 최다 시즌이 되지 않을까 우천 취소 경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 특히 비도 많았고 우천 취소도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프로야구 시즌 종료일이 점점 늦춰지는 거죠. 일단 KBO가 지난 29일 날 잔여 일정 경기 일정 발표했습니다. 네. 미편성됐던 50경기 그리고 올해 우천 수년된 66경기 등 총 116경기에 대한 그 9월 10일 이후 잔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KBO 리그 종료일은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잔여 일정 발표 후 아까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11경기가 취소되면서 시즌 종료 일정이 애초에 예정된 10월 10일에서 12일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O는 현재 올해 10월 13일께 포스트 시즌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문제는 이 태풍 등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올해 11월 16일부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시리즈가 열려요. 이게 24세 이하 각국 그러니까 한국, 대만, 호주, 일본 대표팀이 나가는 대회인데 최소 11월 9일까지 한국 시리즈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국 시리즈까지 포스트 시즌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 그렇죠.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KBO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KBO는 물론이고 사실 이렇게 우천 취소 많아지면 그 선수들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구단들도 좀 셈법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일단 잔여 일정 보시면 일정이 정말 빡빡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차례 더블헤더가 포함된 것은 물론 월요일 경기도 꽤 많습니다. 뭐 두산과 롯데의 경우에는 더블헤더 포함해서 8일 동안 9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치르게 되는데 이 체력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아무래도 100경기가 넘어가면서 모두가 지칠 시기인데 여기 휴식마저 줄어들면서 좀 부상 위험이 크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측면에서는 특히 이 선발 로테이션을 짜기가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연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 대타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보통 우천 취소가 되면 선수들이 마냥 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비가 오는 날에도 선수단은 출근해서 훈련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아예 쉬는 경우도 있지만 루틴이 깨져가지고 몸이 좀 무겁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더블헤더 경기는 없었잖아요. 네, 사실 더블헤더는 여러모로 힘든데요. 선수들의 피로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관중 수입도 떨어지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경기 수가 144경기로 늘어난 2015년부터는 가능하면 더블헤더를 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인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엔 더블헤더 경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근 그 잔여 경기 일정 발표 후 홍은기 키움 감독이 엄청 화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 불합리한 잔여 일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9월 9일 하나와의 더블헤더 경기가 잡혔기 때문인데요. KBO는 잔여 경기 일정을 발표하면서 9월 9일이 잔여 경기 일정은 아니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개 구단 모두 이 더블헤더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공평하게 한다는 취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키움 입장에서는 날씨 변수가 없는 이 고척돔을 쓰기 위해 경기를 다 쳤습니다. 다 치러 놓았습니다. 이제 좀 쉬엄쉬엄 띄엄띄엄 경기하겠네 했는데 갑자기 더블헤더 경기가 잡히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인데 이게 더블헤더 전에 9월 5일부터 7일까지 창원 원정을 치르거든요. 그리고 9일날 더블헤더, 또 10일날에는 일요일 경기라 오후 2시 경기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일정상 너무 빡빡한 게 아니냐. 또 홍은기 감독은 11일과 13일과 14일
요때 이제 고척에서 하나와의 예비일이 잡혀 있는데 굳이 9일날 넣은 이유를 모르겠다. 삼성과 하나도 이렇게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사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또 KBO의 결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롯데와 두산 8일 동안 9연전이라고요. 그 군대 훈련 보면은 지옥주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구주네요, 이건. 예. 네. 두산은 어제 롯데전부터 오는 10일 삼성전까지, 롯데는 어제 두산전부터 10일 NC전까지 이제 두 구단이 무려 9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일 더블헤더 경기가 끼면서 선발 로테이션 운영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래서 벌일 경기는 좀 과감하게 벌이는 아주 극단적인 경기 운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9월 확대 엔트리에 올라온 선수들이 많은 경기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선발 로테이션도 투구수가 좀 적었던 투수들, 좀 강판 일찍 됐던 선수들이 3, 4일만 쉬고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진짜 부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고민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가장 비와 인연이 많았던 팀 바로 기아인데요. 10개 구단 중에 가장 적은 108경기를 치렀습니다. 가장 많이 경기를 치른 팀이 키움이거든요. 16경기 차이가 납니다. 기아가 현재 치열한 좀 순위 경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민은 더 깊어지는데 현재 더블헤더만 3차례 편성돼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엔 6일 동안 7경기를 이어가는 강행군인데 경기 수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선수들 특히 투수 파트에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사실 정말 궁금한데 많이 남은 게 팀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체력적으로 불리한 근데 또 상대 팀도 똑같이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도 유리한 건가? 아니면 불리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치는 팀이 유리합니다. 시즌 막판에는 힘없이 달려온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띄엄띄엄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히 세이브가 된 상황에서 상대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가 띄엄띄엄 있으면 1에서 3선발까지 모두 요것만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상대팀 입장에서는 1에서 3선발을 계속 만나야 하는 일정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경기를 많이 치러놓은 팀들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좀 단기간에 무언가를 잃어볼 수 있는 찬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아시안 게임도 있습니다. 9월 말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간에도 KBO 리그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대표팀은 각 팀별로 최대 3명까지만 선발토록 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위해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뽑았는데요. 그래도 각 팀에서 비중이 큰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감독 및 코칭 스태프의 머리 또 한 번 복잡해졌습니다. 각 팀의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필승도 2명이 그냥 나가버려요.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가 나가버리고 기아도 지금 타선이 잘 풀리고 있는데 지금 최훈준 선수 등이 또 빠지게 되고 이거 분명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아가 지금 8연승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4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주어졌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아의 얘기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8연승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 지난주 전승을 거뒀습니다. 연승의 인증은 8경기가 됐고 지난주 월요일 순위가 5위였는데요. 당시 SSG와의 격차가 5경기였지만 최근 8연승으로 4위까지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고요. 이게 3위 SSG와의 격차도 2.5경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기아는 3위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야구판 모르겠네요. 아니, 기아 분명히 6위 7위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또 3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이 제가 됐고요. 8월 15일인가 그때 순위를 봤거든요. 승패 마진도 마이너스 2개였어요. 47승 45패, 45승 47패였는데 지금 어느 순간 지금 플러스 6개 이상이 됐거든요. 야구 진짜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 8연승 행진이 2년 1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만큼 선수단 이제 기세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연승 중을 보면요, 이 잘 되는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투타 밸런스 확실했는데 이 호랑이 군단의 어떻게 보면 진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끈한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부분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 8연승 기간 팀 타율이 무려 3할 3푼 7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장타율, 출루율 모두
모두 1위였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요즘 기아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타선이 살아나자 마운드도 좀 안정적으로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도 이 기간 2.75로 강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쓰면서 기아가 타선이 얼마나 강해졌냐 8연승에 보니까 경기당 7.6점을 뽑았더라고요. 8연승 기간에. 그냥 뭐 투수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든든한 이 지원 사격을 얻고 던지는 꼴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마운드도 말씀하셨는데 마운드에서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눈에 띈 거는 역시 에이스죠. 양현종 선수의 활약입니다. 맞습니다. 기아의 에이스는 역시 양현종이라는 것을 연승기가 증명했는데요. 양현종 선수 올해 6월부터 좀 부진했고요. 8월 초까지 이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재정비 차원에서 열흘간 2군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군에 다녀온 뒤 전혀 다른 투수가 됐는데요. 2군 복귀 후 2경기 성적이 2승 무패, 평균 자책점이 1.38밖에 되지 않고요. 9월 1일 SS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털어맞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 승리가 참 값졌는데요. 개인 통상 166승이었는데 선발 투수로는 164승째였습니다. 이로써 양현종 선수는 송진우가 가지고 있던 종종 KBO 리그 최다 선발승 기록 163승을 넘어서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양현종 선수 최근 한 몇 달 동안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 인터넷 중계를 보면은 댓글이 진짜. 예. 그래도 저렇게 오랫동안 마운드를 지킨 에이스한테 좀 너무 심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현종이 그 정도로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화려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승 과정에서 더욱더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주말 3연전 상대가 3위 SSG였습니다. 네, 상위권을 두드렸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리즈 전까지 기아는 SSG와의 상대 전적에서 4승 6패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3승을 더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SS 쪽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7월부터 계속 월간 순위 5할 아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KT에게 2위를 내준 후에는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 SSG는 3일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을 단행하기도 했는데 김원영 감독은 코치를 바꾼다고 해서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향상되거나 경기력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선수들의 마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좀 결과로 드러나진 않는 모습입니다. 아까 뭐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팀, 사실 지난 시즌 SSG를 표현하는 한마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강팀이었는데 사실 SSG가 이러면서 3위도 좀 불안한 거 아닌가요?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전반기까지만 해도 LG와 함께 확실한 양강 체제 2강이다 이런 평가가 됐는데 후반기 들어 성적을 보니까 후반기 시작 후 14승 19패 부진합니다. 일단 가장 큰 부진 원인이 지난해 우승 원동력이었던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수들이 작년 폰트 모리만도만 못한 데다 에이스 김강현 선수도 올해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좀 체면을 많이 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성장이 기대됐던 오원석 선수도 좀 주춤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타선도 덩달아 못하고 있는 건데요. 5회까지 뒤진 총 15경기에서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후반기에요. 전반기 맹활약했던 불펜진도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린 모습인데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9차례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후반기에. 그렇군요. 자, 그래도 SSG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자기 위에 있는 2위 KT가 키움에게 주말 3연전 수입패를 당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물론 올해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연승 연패가 꼭 매주마다 그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팀의 연승은 몰라도 연패 소식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KT가 키움에게 주말 3연전을 모두 졌습니다. 네, 키움표 고춧가루가 아주 매섭습니다. 네. 시즌 막바지긴 하지만 키움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KT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포효를 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무섭게 달렸던 KT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재영, 김성기
이승기 선수 등이 호투하면서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켰고요. 또 이닝수와 1위에 빛나는 후라도 선수 역시 기대치에 걸맞게 6.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이 타자들도 덩달아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도슨 선수와 함께 송성문, 임병우, 이주영 선수 등이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네. KT의 상승가 정말 무섭다고 전해주시면서 KT를 3연전에서 만나면은 1승만 해도 다행이다. 예, 일단은 뭐 당연히 루징 시리즈를 감안을 하고서 맞닥뜨린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팀이었는데 3연패 수입해죠. 심지어 상대는 키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면 꼭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단 칭찬을 안 하고 싶은데 실제로 KT가 연패에 빠진 게 보니까 4연패를 당했던 지난 7월 9일 수원 기아전 이후 55일 만입니다. 이번 3연전에서는 이 믿었던 마운드 붕괴가 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T는 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5실점 이상 했고요. 믿었던 선발 고용표가 1일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게 좀 뼈아팠습니다. 여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배재성 그리고 김민 선수들도 부진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상승세 기간에 정말 잘했던 타선도 침묵 중인데 어제와 엊그제 이틀 연속 영봉패를 당했거든요. 점수를 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KT가 올해 이틀 연속 점수를 뽑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정말 불처럼 타올랐던 그 연승의 기운이 좀 꺼져가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뭐 운이 나빴다 정도로 이 경기 결과를 봐야 될까요? 키움이 잘했다. 키움이 잘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고춧가루도 이런 고춧가루가 없는데요. 올해 키움은 이정우 선수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팀 사선 약해졌고 불펜이 강한 팀인데 올해는 뒷심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상자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상승세 팀들만 만나면 잘합니다. 네. 8월 중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연승 행진을 달리던 롯데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롯데의 5강 희망을 꺾었고요. 그쵸. 이번에는 또 무섭게 선두를 추격하던 KT를 잡으면서 정규리그 막바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의 히어로즈 비상등이 좀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지금 키움이 다른 구단에서 만나면 안 되는 팀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게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키움 홍원기 감독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안우진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수술을 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키움은 지난 겨울 대대적인 전력 보강하면서 우승 후보까지 점쳐졌는데요. 하지만 이정우 선수 빠진 데다가 최근에 안우진 선수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받는다고 하고요. 이 수술이 재활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던 유현진 선수 올해 8월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14개월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년에 안우진 선수 후반기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국 시즌 투타의 핵심이었던 이정우, 안우진 없이 남은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자 홍은기 감독의 좀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도 남은 시즌만 다음 시즌까지 문제 아닌가요? 이정우 선수가 떠나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렇죠. 안우진 역시 전반기에는 볼 수가 없다고 친다면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음 시즌에는 조상우 선수가 또 일단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다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성장을 해줘야 하지 그렇죠.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투타에서 각각 장재영 선수나 이주영 선수가 좀 키플레이어로 좀 뽑히고 있고요. 또 이 뒤에서 좀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줄 좀 베테랑들의 역할도 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키움이 그동안 좀 육성 쪽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둬왔잖아요. 다음 시즌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좀 진정한 시험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주영 선수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원태 선수하고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 이주영 선수만 가치가 빛나고 있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홍은기 감독은 좀 신중한 편이더라고요. 지금 이주영 선수가 시즌 중반에 왔기 때문에 이 성적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라는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시즌 초반부터 어떻게 딱 만들어갔을 때 한 시즌을 풀로 뛰었던 이주영이 궁금하다. 하지만 홍은기 감독은 이주영이 이정우의 몫을 해낼 것 같다라고 기대는 했습니다. 참 진짜 뭐 야구지사 세옹지마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사실 최원태가 우승 청부사로 갔는데 오히려 활약은 다른 쪽에서 펼치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KT가 이 정도 상승세라면 정말 선두 경쟁도 후반기 정말 재밌겠다 싶었는데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에서 좀 그 분위기를 추스러야 할 텐데 만나는 상대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KT가 지금 이제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 주 1, 2의 싸움의 최대 승부처인데 바로 LG와 3연전을 수원에서 갔는데요. KT로서는 지금 3연전에서 3연승 거르면 단숨에 격차는 2.5경기까지 줄이게 되는데요. 최근에 LG가 한화의 엊그제 그 경기를 보면 계속 덜미를 잡히는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KT로서는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이번 LG와의 3연전에 낼 수 있는 카드를 총력적으로 나갑니다. 일단 선발 카드가 쿠에바스, 벤자민 그리고 고용표 선수가 나가는데요. 네. 이 세 선수가 LG 킬러입니다. 나가면 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구위를 가시 중인데 LG를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던 이 세 선수의 어깨에 KT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백호 선수의 복귀가 예정돼 있어서 KT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운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이강철 KT 감독은 이번 주부터 좀 뛰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단은 대타부터 시작해서 좀 서서히 비중을 넓혀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승부처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강백호 선수 올 시즌 극심한 부침을 겪었는데요. 멘탈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가지고 1군 무대에서 좀 많은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심신을 추스른 뒤 퓨처스 리그의 경기에 나서며 감각을 조율했는데요. 여기에 강백호 선수 외에 발목 염좌로 자리를 비웠던 유격수 김상수 선수도 좀 복귀를 앞두고 있거든요. 보다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LG와 경기를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자, 연승 연패한 팀들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화도 있습니다. 한화도 연패에서 탈출하고 2연승했습니다. 하나에 제발 잘하자 이 말 네. 하고 싶은데 도깨비 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할 때 이겨내는데요. 일단 LG와의 3연전에서 첫날 0대10으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는데 이틀 연속 5대3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노시안 선수가 이번 3연전에서 4개의 타점을 쓸어 다니면서 중심 타선을 든든하게 지켰고요. 여기에 이도윤, 이진영 등 올해 부쩍 성장한 야수들이 고비처에서 타점을 올리면서 LG 격파에 앞장섰습니다. 한화가 이 기세를 좀 계속 이어가서 그렇죠. 이번에는 꼴찌 탈출에 좀 한번 성공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야, 노시안 선수는 30호 홈런 쏘아 올리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홈런왕의 선두에 섰고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어제 그 시즌 마지막 경기라서 더 눈길을 끌었어요. 문동주 선수가 LG와의 원정 경기 어제 4.1이닝 2볼넷 11피안타 2탈 3진 3자책점 했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올해 정규 시즌을 좀 빨리 마감하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등판이었거든요. 부상 방지 차원에서 일찌감치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네. 투구 이닝을 120이닝까지 한계치로 정해 놓았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어제까지 등판하면서 118.1이닝을 소화했고요. 남은 기간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APBC 대표팀까지 소화하면 한 130에서 140이닝 정도를 채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문동주 선수의 이번 시즌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특히나 정세영 기자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인왕 수상을 직접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이혜진 기자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합격점을 받기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좀 강조를 했다시피 아프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켰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저는 제 몫을 다했다고 보고요. 구속도 구속이지만 이 2년 차에 변화구들이 확실히 좀 작년보다 예리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 운영 능력 자체가 좀 한층 좀 유연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팀 동료들이 조금 더 도와줬더라면 개인 첫 2자릿수 승수까지도 노려볼 만한 페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동주 선수의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O 리그 42년 역사상 최초로 160km를 던졌다. 이게 너무 강렬한 인상이 남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160km를 던진 이 투수라는 게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발판이 됐는데 지금 신인왕 경쟁에서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동주 선수가 이 160km를 던졌다는 점이 아마 높은 점수를 받고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던져라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끝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